나는 평범한 존재다. 그러나 나에게도 존엄과 의지가 있다. 제인 에어는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한 여성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남는 이야기다. 주인공 제인 에어는 고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냉대와 억압 속에서 자란다. 이모의 집에서는 짐처럼 취급받고 기숙학교에서는 가난과 규율, 폭력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제인은 굴복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존엄을 지키는 법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배워간다. 성인이 된 제인은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고 그곳에서 로체스터를 만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과 재산, 성격의 차이를 넘어선 강한 끌림이 생긴다. 하지만 제인은 사랑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녀에게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동등함이어야 한다. 결혼식 당일 제인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로체스터에게는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다. 제인은 가난과 외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도덕과 자존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다. 이 장면은 제인 에어의 핵심이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존엄임을 선언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른 뒤 제인은 독립적인 삶의 기반을 얻고 다시 로체스터와 마주한다. 이번에는 동정이나 의존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서 만난다. 제인의 선택은 운명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결과다. 제인 에어는 19세기 여성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작품은 묻는다. 사랑, 사회적 기대, 안정된 삶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제인 에어의 선택이 현대의 자아 정체성, 관계 속에서의 경계 설정, 그리고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랑의 방식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70년도도 된 소설이 어떻게 지금도 위험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번 시간에는 셜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 이 소설이 가진 그 시대를 초월하는 어쩌면 논쟁적이기까지 한 힘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 하나가 이 소설의 여주인공 제인 에어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하나의 목소리 그 자체였죠. 이게 1847년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죠. 당시 사회는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제인의 이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빅토리아 시대의 굳건한 사회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장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당시 비평가들의 반응은 정말 격렬했어요. 엘리자베스 리비 같은 사람들은 이 소설이 신이 정해놓은 질서를 거부한다고 봤어요. 특히 여성들이 자기 위치에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결국엔 가정과 사회를 통째로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고 주장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가난하고 심지어 평범하기까지 한 가정교사 소녀의 이야기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렬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문화적 수수께끼를 우리 함께 풀어가 보시죠. 제인의 이 혁명적인 이야기는요, 그냥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거쳐온 장소들과 아주 깊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곳의 장소는 단순히 배경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제인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조각해낸 무대와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물리적인 여정이 곧 자아를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이었던 셈이죠. 보세요. 이 5장소가 제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게이츠에 대해서는 의존적인 고아로 시작해서 유로드 학교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우정이라는 걸 배우고, 솜필드에서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면서 열정을 깨닫게 되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벽하게 독립한 한 명의 온전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아주 논쟁적인 아이디어들을 들여다볼게요. 이 소설이 그냥 재미있는 줄거리를 넘어서서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죠? 제인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 바로 두 남자입니다. 한 명은 로체스터, 지적이고 열정적이지만 어두운 과거를 지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런적 영웅의 전형이에요. 반면 세인트 존은 도덕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감정이 싹 빠져버린 의무의 삶을 상징하죠. 여기서 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그녀의 선택은 열정과 원칙, 그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독특한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딕이라는 장르를 좀 알아야 해요. 특히 손필드 저택의 그 음산한 분위기 있잖아요.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웃음소리, 숨겨진 비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자들을 서서히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는 전형적인 고딕 소설의 장치들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긴장감의 한가운데 이 소설의 가장 크고 충격적인 비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로체스터가 다락방에 몰래 가둬둔 그의 첫 번째 부인, 버사 메이슨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버사가 단순히 제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가 여성의 성적인 욕망이나 분노, 그리고 정신에 대해 품고 있던 그 깊은 불안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억압된 여성성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제인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이 후대에 와서 어떻게 계속해서 재해석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인 에어의 이야기는 시대라는 거울에 비춰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설의 이 급진적인 메시지를 19세기 연극 무대로 옮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거의 완전히 다시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각색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초기 연극들은 제인의 그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싹 빼버리고 대신 계급투쟁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당시 주 관객층이었던 노동자 계층에게는 여성 해방이라는 추상적인 구호보다 눈앞의 부당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고 공감을 얻기 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제인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렌즈는 과연 이 고전을 어떻게 비쳤을까요? 영화는 정말 각 시대의 거울처럼 제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리믹스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순종적인 제인이 필요했고요. 1970년대 제2의 페미니즘 물결이 일었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주체적인 제인이 등장했죠. 이처럼 스크린은 언제나 그 시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제인의 모습을 비춰왔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1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소설을 읽고 토론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대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차성이라는 건데요. 샬럿 브론테는 당연히 이 단어를 몰랐겠지만 그녀의 소설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완벽한 예시나 다름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인의 투쟁이 단순히 여성이라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고아이며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이 교차하면서 그녀의 삶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치열해졌던 겁니다. 결국 제인 에어가 이토록 불멸의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을 향한 한 개인의 외침, 사회 구조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주인공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설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얽혀서 170년도 더 된 이야기가 마치 바로 어제 쓰인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인 에어는 과연 러브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페미니스트 선언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유를 향한 인간 정신의 영원한 투쟁을 그린 초상화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담고 있기에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에게 제인 에어는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요?